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 삼국의 통치체제입니다. 우리 교재 109페이지고요. 자, 그럼 삼국의 초기 형세를 볼게요. 초기 형세니까 자, 연맹왕국을 거쳐서 중앙집권국가가 됐죠. 그래서 초기 형세는 부족적 성격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독자적 세력이 유지되다가 자, 귀족 회의체도 운영을 해요. 자, 요런 부분이 이제 일정 정도 남는 거죠. 귀족 회의체는 중앙집권 체제 이후에도 계속 존속을 합니다. 내용 보시면 초기에는 부중심 체제이다. 삼국 초기에 고구려 백제의 5부, 신라의 6부예요. 중앙의 지배 집단입니다. 이따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독자적 세력의 유지, 왕권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각 부의 귀족들은 각자 관리를 거느리고 자신의 영역을 유지했다.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왕권이 더 강화되니까 더 흡수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엔 부족적 성격이 남아있다가 이후에 중앙집권 체제로 갈 때 이 독자적 성격은 약화돼요. 독자적 성격은 약화되는데 귀족 회의체는 남아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귀족 회의체의 운영, 각 부의 귀족들로 구성되었고요. 기능은 귀족 회의는 여러 부의 힘을 통합, 국가의 동원력을 강화하는 일을 결정했다. 전쟁, 종교, 왕위 계승, 국가 중대사를 결정해요. 자, 귀족 세력과 왕권 사이의 권력을 조정, 왕권을 견제합니다. 자,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비교하면 지금 대통령하고 국회처럼 서로 견제하는 역할을 했고요. 뭐 예전에 뭐 고대 로마의 뭐 원로원 같은 그렇게 귀족들로 모여서 뭡니까? 회의체가 존재해서 뭡니까? 최고 지배자를 견제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대표적 귀족 회의체는 고구려의 제가회의, 백제의 정삼회의, 신라의 화백회의가 있습니다. 당연히 뭡니까? 나라별로 이걸 다 정리해서 보셔야 되겠고요. 자, 특징. 자, 원칙적으로 수상은 귀족회의에서 선출한 게 원칙입니다. 자, 의미. 왕은 여러 귀족들 중에서 가장 힘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귀족회의체의 존재는 당시 정치가 국왕 중심의 귀족 정치였다. 그래서 정리하면 중앙 집권적 귀족 국가예요. 그래서 권력이 중앙이 서울이지 수도에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지방 세력을 흡수해서 권력이 중앙에 집중하지만 뭡니까? 왕과 귀족이 함께 통치하는 시스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중앙 집권적 귀족 국가가 초반부 고대 국가의 특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런 귀족 회의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제가회의, 정삼회의, 화백회의는 자, 삼국이 국왕을 중심으로 하는 일원적 통치체제를 정비한 이후에도 이 정국 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우리나라에 뭡니까? 이 귀족 합의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 뭡니까? 이후에도 꾸준히 영향을 줘요. 이건 우리나라의 이 정치기구의 특징입니다. 자, 다음에 중앙집권체제입니다. 자,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왕권이 더 강화되어 국왕을 중심으로 하는 일원적 통치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해서 뭡니까? 귀족 세력 흡수, 각 부의 귀족들과 그 밑에 있는 관리들을 중앙에 흡수해서 왕의 신하가 되었고, 왕의 신하가 되게 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앙인 어떤 거야? 권력이 수도에 집중하지. 그럼 중앙인은 뭐예요? 서울 사람이죠. 지역 차별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서울 사람이 우대해요. 서울 사람을 더 우대하고 지방 사람이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우월적주의다. 그래서 초창기 지역 차별은 뭐야? 서울 사람과 지방 사람의 차별이에요. 자, 다음에 행정구역. 각 부의 귀족적 성격이 행정적 성격으로 바뀌어 중앙 집권 체제가 형성됩니다. 자, 다음에 관등제와 관직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계속 정리를 할 건데요. 관등은 관료, 공무원의 등급이에요. 뭐 9급 공무원, 8급 공무원, 7급 공무원, 이런 게 이게 등급이죠. 그 다음 뭡니까? 관직은 실제로 맞는 업무죠. 관등과 관직은 엄격하게 하면 달라요. 자, 이건 여러분 나중에 이걸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파트는 조선시대 가면 이거 되게 이해하기 편해요. 나중에 여러분 조선시대 때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게 차라리 맞습니다. 우선 여기서 이해하실 건 뭐냐면 관등은 등급이고요. 관직은 실제 맞는 업무인데요. 대체로 관등에 맞게 업무를 맡기죠. 자, 여러분이 행정직 공무원 합격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가면 뭐 하는 거야? 등본을 떼주는 일을 한다. 그럼 여러분 낮은 관등에서 민원인을 직접 상대하고요. 나중에 여러분이 승진해서 5급 공무원이 되면 관리자가 되지. 민원인을 직접 상대하는 게 아니고 이 앞에 부스에서 빠져서 뭡니까? 전체적인 뭡니까? 조직을 관리를 하죠. 그래서 해당하는 등급에 맞게 해당하는 업무를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삼국의 관등제와 관직체의 운영은 신분제 사회이기 때문에 신분제의 제약을 받습니다. 신라의 경우는 당연히 뭡니까? 골품제도. 이건 사회 파트에서 매우 자세하게 공부를 할 거예요. 골품제도와 결합해서 운영을 했고,
자, 고구려와 백제에서도 신라와 비슷하게 운영했을 것이라 추정합니다. 자, 그러면 고구려입니다. 자, 4세기경 각부의 관료 조직을 흡수해서 형태대형 사자, 관등의 이름이에요. 관등의 이름. 여러분 무슨 뭐 공무원이 뭡니까? 무슨 뭐 서기보니, 뭐 서기니, 주사보니, 주사니 이렇게 뭡니까? 해당하는 등급의 이름이 있지. 형태대형 사자는 뭐야? 공무원의 급수 해당하는 등급의 이름이다. 그럼 10여 관등을 뒀다라고 이게 되게 애매하게 표현한 이유가 뭐냐면 고구려는 뭡니까? 이게 정비가 좀 늦었나 봐요. 정비가 좀 늦었거나 잘 안 됐나 봐요. 그래서 4개의 관등에서 뭐 14개 관등이 왔다 갔다 하면서 뭡니까?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퉁쳐서 그냥 10여 관등이다. 이 중간에 계속 변하기 때문에 10여 관등이다 보통 이렇게 출제를 합니다. 자, 형과 사자. 고구려 관등 이름이다. 형은 연장자, 가부장적 족장을 원래 의미했다가 이제 관등의 이름이 된 것이고요. 자, 사자는 족장의 심부름꾼이다. 지방에서 특히 뭐야? 중요한 업무가 뭐야? 세금을 징수하는 거죠. 세금을 받아오는 사람을 뜻한다라고 해서 이건 시험 문제에 물어본 적이 있어요. 자주 나오진 않는데 해당하는 형과 사자의 이름의 유래를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백제입니다. 3세기 고유왕 때죠. 이건 공식입니다. 6좌평 16관등. 이 숫자는 중요해요. 6좌평과 16관등제 이 숫자는 중요하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이게 6좌평, 6이지 6이고요. 그 다음에 16이에요. 이렇게 쌍으로 묶으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뭡니까? 신라가 밑에 17관등이지. 이건 바꿔내거든요. 6좌평 10을 더하면 16이다. 이렇게 6좌평 16관등이 세트예요. 자, 기본적인 틀을 마련했습니다. 처음에는 내신좌평이 수상의 역할을 담당했으나 5세기 무렵 상좌평이 마련되어 6좌평이 관장했다. 나와 있는데 밑에 6좌평제도 업무 나와 있지. 이 업무는 나중에 통일신라 시대 발해 제도를 정비할 때 총정리할 때 정리를 하는 게 나아요. 지금 굳이 막 외울 경우는 뭡니까? 헷갈립니다. 자, 그 다음에 신라는 뭡니까? 17관등제 완비. 자, 버프왕태입니다. 자, 어지간한 제도는 뭡니까? 버프왕태 정비를 많이 했고요. 자, 하급 관료 주식을 흡수해서 17관등제를 완비했습니다. 자, 골품제도 학혈압. 개인이 승진할 수 있는 상한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승진할 수 있는데 어디까지 승진할 수 있느냐가 골품에 따라 정해져 있어요. 나중에 사회 파트에서 골품제를 할 때 이건 따로 정리를 할 거예요. 자, 어떤 거야? 내가 신분이 낮으면 막 승진하다가 내가 무슨 소령, 중령, 대령 단 다음에 대령 다음에 별이지. 별은 그 신분은 못 올라가. 이런 식이에요. 해당하는 신분 뭡니까? 계급의 상한선이 있습니다. 이 진급의 상한선. 자, 그래서 뭡니까? 해당하는 뭡니까? 신분, 계급에 따라 뭡니까? 이 승진할 수 있는 등급이 정해져 있어요. 일정한 관직을 맡을 수 있는 관등의 범위를 결정합니다. 이런 겁니다. 신분에 따라 뭡니까? 승진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 자, 관등제의 의미를 읽어보세요. 그래서 각 국가 권력을 독점하던 각 집단의 최고 귀족들이 중앙 집권 체제가 정비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특권을 항구적으로 보장하는 데서 나온 것이다.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 보시고요. 자, 중앙관입니다. 고구려 대대로입니다. 수상입니다. 수상으로 국정을 총괄했다. 자, 귀족회의에서 자, 3년에 뭡니까? 한 번씩 뭡니까? 선거로입니다. 선거로 선출합니다. 선거로 선출을 하는데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귀족회의 선출한다는 거 이건 평민들이 뽑았다 할 경우 당연히 아니죠. 그래서 대대로가 망리지랑 같은 말이다 라고 처음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백제입니다. 초기 상좌평이 여러분 상좌평이 수상이 되어서 상좌평이 뭡니까? 수상이 되어서 국정을 총괄했고요. 6좌평 제도에서 행정업무가 6개 부서로 나누어져 있으며 16관등입니다. 백제 16관등 밑에 나와 있죠. 그래서 좌평이 있고요. 달솔, 은솔, 덕솔 이렇게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게 솔 나오면 백제다.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우선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다음 뭡니까? 자, 사비천도이유입니다. 새로 22부의 중앙관청입니다. 그래서 뭐 행정안전부, 외교부에서 뭡니까? 대통령 직속 관청은 뭡니까? 중앙관청이지. 그렇게 뭡니까? 국왕 직속의 중앙관청을 22개나 만들어요. 그래서 왕실 업무를 담당하는 게 군대관 12부고요. 그 다음에 외관에서 국가 업무를 담당하는 10부를 설치해서 고구려나 신라에 비해서 뭡니까? 관청의 숫자가 많지. 훨씬 전문화되어 있고 정비되어 있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라입니다. 자, 국가가 발전함에 따라 병부, 창부에서 위화부, 집사부 등을 둡니다. 그래서 중앙관청을 설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례등, 그래서 귀족 세력을 대표하는 수상격인 상례등입니다. 화백회의 의장이죠. 자, 귀족회의를 주관하면서 왕권을 견제했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건 지방통치예요. 자, 초기의 특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3국의 중앙지배층은 정복지역의 세력의 크기에 따라 성이나 촌, 처음엔 이랬다는 거지. 지방통치 중심으로 삼았다가 지방관을 파견해서 지방민을 직접 지배했으나
지방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배는 처음에는 강력하게 미치지 못했고 원래 성이나 촌을 지배하던 지방 세력과의 자치가 유지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초기에는 된다는 겁니다. 초기 형태. 근데 이후에 중앙 집권화가 진행된 이후에 뭡니까? 부나 방주의 최상급 지방행정 단위를 둬요. 부방주가 고구려 백제 신라의 지방행정 단위예요. 자, 지방관을 파견했고요. 그 아래 성이나 군에도 지방관을 파견했다. 자, 말단 행정 단위인 촌에는 지방관을 파견하지 않고 토착 세력을 뭡니까? 촌주로 임명합니다. 3대 지방 통치기 나와 있는데요. 어떤 거다? 그래서 뭡니까? 중앙 집권화가 진행된 이후에도 뭡니까? 고대예요. 고대에는 뭡니까? 행정력이 강하지 않다는 겁니다. 지방관을 보내는데 뭡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됐을 때 뭡니까? 서울시, 그 다음에 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 동이 있지. 그래서 서울시엔 시장 있고요. 그 다음에 구에는 구청장이 있는데 맨 마지막 단계가 동이죠. 동에는 지방관을 못 보낸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말단 행정구역의 지방관이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자, 그럼 말단 행정구역의 지방관이 없으면 누가 이해하느냐?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예전에 동사무소죠. 그럼 동사무소의 동장 역할을 누가 하냐? 지방에 있는 토착 세력을 뭡니까? 촌주로 임명한 거예요. 밑에 나와 있는 게 부방주, 지방행정단위다. 그럼 지금으로 따지면 도예요, 도. 성이나 구는 뭡니까? 지금에서 경기도, 파주시의 탄현면이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단위는 뭐야? 지방관이 없어요. 촌주가 관할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럼 뭡니까? 정리해보면, 커다란 단위에 뭡니까? 이 지방관을 파견했고요. 말단 단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비유를 하면 뭡니까? 도에는 도지사, 군에는 군수, 그 밑에는 못 보내는 거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러분 시험 문제 뭡니까? 시대를 초월해서 문제를 내죠. 보시면 정리된 내용입니다. 고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러프하게 신라가 있는 시대예요. 이 삼국시대 신라에서 통일신라가 있는 시대입니다. 말단국은 촌입니다. 자, 유력자 촌주를 임명합니다. 왜냐하면 말단국에 뭡니까? 지방관을 전혀 못 보내요. 말단국 지방관이었습니다. 지방관을 뭡니까? 파견하지 못합니다. 파견하지 못해요. 자, 다음에 중세입니다. 자, 말단구역이 현입니다. 지방의 단위는 뭡니까? 계속 시대에 따라 바뀌겠지. 자, 말단구역이 현인데 일부 파견합니다. 그래서 지방관이 거주하고 있어서 주현입니다. 근데 지방관이 없는 소편이 3배 많아요. 그럼 내 지방관으로 가면 뭡니까? 지방관이 없는 현 3배 여기까지 보면 내가 지방관이 다 관할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일이 많지.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예요. 유력자 향리가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촌주의 역할은 누가요? 고려시대는 향리란 명칭의 지방 유력자가 한 거예요. 자, 그러다가 조선입니다. 말단국 역시 현이고요. 330여 개의 군현에 모두 지방관을 파견합니다. 그래서 지방관이 실무 책임자가 됩니다. 자, 그럼 정리하면 고대는 뭐예요? 자, 지방관. 말단 지방관이 전혀 없어요. 자, 다음 뭡니까? 그 다음에 중세는 뭡니까? 일부 파견입니다. 자, 다음에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모두 파견이다. 정리하면 고대가 1단계, 중세가 2단계, 그 다음 근세가 3단계 완성이에요. 요렇게 대비시키는 문제를 많이 냅니다. 문제를 낼 때 이렇게 대비시키는 문제를 많이 냅니다. 여러분 정리해서 보시고요. 요렇게 해서 신분 상승이 가능했냐 이런 파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비법과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고대, 중세, 근대 이렇게 단계적 발전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요걸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자, 부방주, 성군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고구려 일반행정구역 수도와 지방을 각각 5부입니다. 자, 5부에는 욕살, 그 아래는 철역은지 도사가 있고요. 특수행정구역은 뭡니까? 자, 서울을 포함한 대도시예요. 수도를 포함한 대도시. 국내성, 평양성, 한성인데요. 여기에는 한성은 황해도. 지금 서울 지방이 아니고요. 황해도 지방의 한성이라는 명칭이 있었습니다. 백제는 일반행정구역이 수도는 5부, 지방은 5방이다. 자, 5방이 장관이 방령이고요. 방 아래에는 군을 두어 군장을 파견했다.
자, 특수행정구역 웅진시대 왕자와 왕족을 파견했던 무려왕 때죠. 22담로가 있습니다. 자, 신라입니다. 일반행정구역 수도가 6부에 6부. 자, 고구려와 백제가 5부죠. 신라는 뭡니까? 사로 6촌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6부예요. 지방은 5주입니다. 그 아래 장관이 군주, 군 밑에는 뭡니까? 주 밑에, 군주, 주 밑에는 군과 현을 두어 각각 태수와 현령을 파견했다. 그래서 그 말단 행정구역인 촌락은 토착민, 촌주가 지배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라는 6부 5주고요. 군주가 있습니다. 주 밑에는 군과 현이 있다. 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 삼국의 지방행정입니다. 자, 봅시다. 보시면 이거요.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보시면 고구려 백제 신라고요. 그래서 뭡니까? 5부 5방 6부 5주예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삼경 22담로 이소경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인데, 자, 정리해 보시면 뭡니까? 여기 앞에 5부. 이건 수도요. 수도입니다. 수도. 자, 여러분. 서울이죠. 서울이 용가리 통뼈로 하나 서울이 아니지. 아니, 구로 쪼개지지. 그러니까 고려가 뭡니까? 고구려의 수도를 5개로 쪼갠 다음에 부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서울시, 마포구, 종로구 할 때 구로 부르지만 고구려는 부라고 부른 거고요. 지방, 이게 지금의 도의 개념이에요. 경기도, 여러분 그 당시 경기란 명칭이 없었지만 경기부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 다음에 삼견 앞에겠죠. 수도를 포함한 대도시예요. 고구려는 그래요. 특수행정구역입니다. 자, 다음 뭡니까? 백제도 뭡니까? 수도는 5부예요. 5개로 쪼갰고요. 그 다음 부라고 부른 겁니다. 그 다음에 지방은 당이에요. 지금의 도의 개념이죠. 그 다음에 특수행정구역 무령왕 때 22담로고요. 신라는 뭡니까? 사로 6촌이니까 6부고요. 그 다음 뭡니까? 지방이 5주예요. 그래서 지방의 특수행정구역이 이소경. 이건 뭡니까? 지방의 광역시의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럼 뭡니까? 그래서 지방장관이 지금의 도지사예요. 자, 욕살. 그 다음 뭡니까? 백제는 방이니까 방령이고요. 신라는 5주니까 군주. 그 5주의 주하고 군주의 주자를 매치시키면 돼요. 그래서 욕살, 방령, 군주 발음으로 매치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욕살, 방령, 군주인데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삼국 시대는 뭡니까? 전쟁이 일상적에서 뭡니까? 욕살, 방령, 군주는 뭐 어때? 그러니까 도지사가 해당하는 지역의 사령관입니다. 행정과 군사가 통합되어 있습니다. 통합되어 있다 뭡니까? 나중에 통일 이후 통일신라 시대입니다. 통일신라 시대에는 전쟁이 줄지. 그래서 행정 기능이 강화되었다. 이걸 시험 문제 많이 냅니다. 이거를 시험 문제 많이 내요. 이 내용 보시고요. 자, 다음에 자, 여러분 신라가 5주 이소경이지. 5주 이소경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신라의 5주 실직주, 사벌주, 신주, 비사벌주, 비어를주 되어 있는데 가장 시험 문제 많이 내는 건 신주예요. 서울입니다. 서울 지방이 신주예요. 자, 요거를 뭡니까? 시험 문제 뭡니까? 많이 내고요. 자, 특수행정구역이 동원경과 중원경, 이소경이다. 이건 나중에 또 정리를 할 겁니다. 자, 나중에 여러분 통일된 이후 신라의 영토 확장입니다. 그럼 6부, 중앙, 서울, 경주의 6부는 그대로 있고요. 5주 이소경이 뭐가 돼요? 9주 5소경이 됩니다. 나중에 9주 5소경 할 때 이 특수행정구역은 다시 정비해서 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개 군사조직, 3개 지방행정조직은 그대로 군사조직이 되어 있다. 각 지방의 지방관은 꼭 군대 이식이 되었다. 이거 시험 문제. 구급 시험엔 특히 시험 문제 이걸 많이 내요. 삼국시의 국가의 주민통치는 본질적으로 군사적 지배의 성격을 띠고 있다. 자, 고구려는 족장이나 성주들이 자기 병력을 거느리고 있었으나 국가에서 동원할 때는 대모달 말객 군관이다. 예전에 시험 문제는 대모달 말객이 백제의 군관이다, 신라의 군관이다 이렇게 바꿔낸 적은 있어요. 대모달 말객 하면 좀 고구려 틱하지. 자, 백제입니다. 중앙의 각부에는 500명 군대를 배치했다. 숫자를 이렇게 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각 지방엔 달솔. 자, 방령이 700에서 1200명의 군사를 지휘했다. 자, 역시 이 숫자를 뭡니까? 시험 문제 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자, 신라는 중앙에는 서당 등의 군대가 있고요. 지방에는 주 단위로 설치된 부대인 정이 있습니다. 자, 지방관인 군주가 통솔했다. 촌에는 도사가 파견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3개 정치와 군사 조직이 뭡니까? 정리가 잘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총정리하실 때 살펴보시고요. 자, 그래서 3국의 통치에는 뭡니까? 여기까지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